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양자협정 파기 잠정 중단, 러시아, 프랑스, 모스크바서 외교 국방 2+2 회담, 안보 현안 논의, 평화의 시대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양자협정 파기 잠정 중단, 러시아, 프랑스, 모스크바서 외교 국방 2+2 외교 안보 현안 논의, 평화의 시대로. 이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포로 교환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양자협정 파기 잠정 중단입니다. 말하자면 양자협정을 파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그 양자협정을 다시 되살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양자협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메르산트라는 뉴스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계속해 오던 러시아와의 양자협정 파기 통보를 중단했습니다. 자, 4월 1일 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우호 협력 파트너십을 최종 파기했던 그 시기부터 벌써 9월 달이죠. 벌써 5개월 동안 그 관계가 안 좋아했는데 이것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온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 하나 보여드린데 이 알자지라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림이에요. 우크라이나가 2017년 영토 이렇게 보시면 키예프 공화국으로 시작해서 우크라이나가 커졌죠. 제정 러시아가 그때부터 커졌고 이 키예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데 여기 보시면 루안스크 지방이 루안스크나 도네스크 이 지방이 러시아 반군으로 이게 점령되어 있던 장소고 크림반도가 여기가 러시아가 강제 병합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합병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우크라이나 땅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미국의 제재도 받고 그리고 G8에서 G7으로 바뀌면서 러시아가 탈퇴도 되고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때 크림반도에 러시아군이 들어가면서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러시아로 병합됐고 지금도 러시아 땅으로 인정이 되고 러시아 안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이런 기타 조건들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그 흑해 함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땅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연결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호 협력 파트너십 조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체결은 1997년 5월 달에 체결을 했고요. 발효는 1999년 4월 달에 발효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약이냐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국경 훼손 불가 원칙입니다. 말하자면 국경 훼손을 불가한다. 그래서 국경을 우리가 지켜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국경 훼손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 너희들도 안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적 통합성 존중 등의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폐기했고 그리고 탈퇴한 러시아와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월 6일 날 법률 정보 교환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폐기를 했고 7월 1일에 소련 국가들의 협의체인 독립국가연합협정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일련의 협정들을 파기하면서 러시아 측에 외교 문서를 통해 통보도 했죠. 정식적으로. 그래서 양자협정 파기 잠정 중단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발표를 보면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협정 파기 중단이 최근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정부 개혁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친러에 가까운 정부가 또 들어섰는데 이번엔 친러 정부가 아니라 친미에 좀 가까운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 좋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뒤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급변경이 조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새 내각이 러시아와 협정 문제를 살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파기를 했지만 지금 다시 협정 파기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중단할 건지 새 우크라이나 정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정권의 대러 관계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협정을 보면 약 400건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협정 파기 중단에 대한 주변의 분석을 보면 지난 5월달 출범한 젤렌스키 정권이 러시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과 연관될 수 있다는 지금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노력을 한번 보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러시아가 개입된 우크라이나 동부지방 돈바스 지역의 분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푸틴 대통령에게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전화통화 등으로 푸틴 대통령과 접촉 횟수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포로가 맞교환이 됐는데요. 이것도 내용을 올려드렸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7일날 보시면 서로 옥류 중이던 정치범 성격의 상대국 인사 35명씩을 석방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맞교환을 오랜 협상 끝에 성사를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마련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도 그 시그널을 받았어요. 프랑스도 그 시그널을 받아서 이제 러시아하고 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프랑스 외교 국방 2+2 회담이 지금 된 겁니다. 9일날 보시면 러시아와 프랑스 양국 외교 국방장관들이 모스크바에서 2+2 형식으로 회담을 했는데요. 양자 및 국제 외교, 안보 분야 현안들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담의 의의를 한번 볼게요. 이번 회담은 오래간만에 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재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러시아 프랑스 안보협력위원회가 회담을 했고요. 러시아와 유럽 관계가 보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시리아, 이란 문제 등을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지금 개진하는 그런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프랑스 연례 안보협력위원회 회담이란 게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5년 동안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뒤에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5년 만에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자가 정말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타스 통신과 AFP 통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외무부 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이고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그리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측에서는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과 플로랑스 파르리 국방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프랑스의 르드리앙 외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 간 불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할 시간이 왔다. 우리는 신뢰와 안보의 새로운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에 대한 반응을 말을 했는데요. 프랑스의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아직 대러 제재 해제를 위한 마감 시한이 다가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됐다. 유럽과의 연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진전이 가능하며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포로가 교환하면서 이게 시그널이 돼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유럽과의 유대를 재건하는 과정에 진전이 가능하며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대러 발언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면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대러 유화 발언을 했고 아주 긍정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억류 인사 교환에 대해서는 미래의 진전을 위한 좋은 신호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하고 프랑스가 합의한 내용을 한번 보면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프랑스는 2015년 이란과 핵 합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하며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그러니까 JCPOA 유지를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 계획에 대한 대안은 없다. 말하자면 이 계획만 가지고 해야지 그 계획을 넘어서는 다른 대안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합의한 내용만이 정답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격퇴를 위한 공조도 계속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시리아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를 할 때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테러리스트를 몰아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에 대해서 보면 우리는 미국의 INF 조약 탈퇴 이후 조성된 전략적 안정성 분야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했다. 러시아는 INF가 금지했던 그러한 시스템,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 시스템이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동북아시아 쪽에 누가 배치가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 쪽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도 배치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나토와 합의하자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토의 중심 국가가 어디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되죠.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는 한 테이블로 들어가고 영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폴란드가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져 가고 있죠. 폴란드가 F-35 비행기를 이번에 구매 승인이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국회 비준만 떨어지면 바로 F-35 비행기를 살 수 있게 됐는데 이게 터키에서 사고 싶어 했는데 터키는 못 사고 터키가 러시아산 미사일을 사는 바람에 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또 가르쳐 드릴게요. 나토는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군비 경쟁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서로 우주 군비를 경쟁하면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프랑스하고 러시아는 이미 우주 군비에 대해서 선진 국가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군사 독트린에 사실상 그러한 가능성을 포함시켰다라고 우주 군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측에 이러한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군비 경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INF 폐기와 또 다른 미국과의 군축 합의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럽 내 상황 전개에 대해서 평가를 공유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상응하는 행보를 취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미국 간 주요 핵 통제 조약이 모두 폐기되면서 새로운 군비 경쟁이 불붙을 위험을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 전개를 막기 위해서 양측이 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평화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양국 군사 채널을 통한 정기적 대화 재개 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들의 준비되는 만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러시아 측에서 강한 어조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러시아가 그 세계 무대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지금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막후해서 미국이 좀 지휘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